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 불안하다고, 외롭다고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 더더욱 외로워진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삶에 동승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왜곡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에게 고독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력한 존재로서 무서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고독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찌 보면 뼈아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에너지를 허무한 연애로 소모하거나 상대에게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딘지 억울하지 않은가? 그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충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관계라도 매우 운이 좋아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면 뭐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결핍이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보려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은 당장의 재미와 외로움을 잊게 해줄 더 자극적인 어떤 것을 원하기 마련이다. 또한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모두 다르듯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해도 그 이유 역시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이어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다. 외롭다는 것은 꼭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날 외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 이를 해결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연애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느끼는 외로움이 근본적인 인간 본연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 누군가를 만나 그 상황을 타파해보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차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외로운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다독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스스로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자신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배려다.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인간관계에 민감한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크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 상대에게 정성을 쏟기도 한다. 문제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시작된다. 상대는 변한 게 없는데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내어 기어코 상처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상처는 어쩌면 때때로 상처를 받는 자의 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의 아주 작은 말이 나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상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내가 크게 느낀다면 큰 것이고 작게 넘어갈 수 있다면 작은 것이다. 상식이나 일반적인 보편성은 큰 관련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관 등이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지워버릴지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상태에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선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순 없다. 지금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작은 일상들에 눈 떠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상실감으로 생기는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게 마련이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순간이 온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또 하루가 주어졌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다독이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자.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고 풀포기가 올라오듯이 아무리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클지라도 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새날이 온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 내 역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때때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어느 날 잠결에 찾아와 자신의 혀로 눈물을 닦아주는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 녀석의 촉촉한 코와 부비면서 전해지는 삶의 지속성, 유리 항아리 안에서 날렵한 몸짓으로 헤엄치는 금붕어, 그들의 뻐끔거리는 눈망울,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내 얼굴을 주시하는 고양이의 존재 등 불을 켜기조차 두려워 어둠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문득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는 커다란 눈동자를 발견한다고 생각해보라. 불현듯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 위로인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고 상처에도 딱지가 않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얻는 것이다. 상담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해받길 원한다. 표면상으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일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 지금 자신이 큰 상처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다면 억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환기를 하고 나면 괴로움과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요시모토 바나나는 사랑이 불가피한 것처럼 이별 역시 불가피하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프랑스의 어느 여성 작가는 이별을 가리켜 언제나 죽음과 약간 닮아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절박하지만 사람의 감정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다.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되돌리기가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일이든 사랑이든 연인이든 긍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이는 둘이어도 된다.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내맡기고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일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다하되 상대방에게도 마음을 열고 어려운 점을 의논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존과는 분명 다른 형태다. 상대의 배려와 관심을 강박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스르는 것도 하나의 오만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발전과 성숙이다. 생각해보라. 누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 소중한 자신을 어떤 순간이든 방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음도 커가면 커갈수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힘을 얻을 때가 많다. 나는 나를 사랑해줄 의무가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순 없다. 과거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그저 기억일 뿐이다. 그도 나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양창순 저자의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었어요. 참 헤어짐이라는 게 연인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다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내가 차단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 혹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명확하게 이유가 없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냥 내 잘못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릴 때는 친구들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걸 떠나서 연락할 방법도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도 문득 생각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참 부족한 저를 잘 대해줬던 친구들, 연락할 수만 있다면 밥을 한 끼 다 맛있게 사주고 싶은데 일단 연락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를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정말 명확하게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면 같은 이유로 연락을 먼저 잘 하지 않거든요. 거절이 무서워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아무 때나 야 오늘 놀래? 그래 놀자, 뭐 이게 아니라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이랑 놀아야 되고 아이가 있는 경우는 뭐 만나기 더 힘들고, 참 왜 나만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이게 싫은 건 아닌데 가끔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그리고 이 책에서 상처는 어떻게 보면 받는 자의 몫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혼자 끙끙 앓고 긁어 부스럼을 내서 굳이 그걸 또 상처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그런 걸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나? 저 사람이 막말하는 걸?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참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예전에 유수연 님이 책에서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의 배신이나 그렇게 누가 나를 상처 주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안 아픈 건 아닌데 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그 상처가 작게 느껴지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내가 큰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상처였던 일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정말 컸는데 지금의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면 되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도 1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발전과 성숙이다. 내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차피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고통이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면 되겠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 누가 됐든 그 사람도 나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비욘 라티코 린데블라드 저자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 그리고 그 문장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었잖아요.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꾸 그 문장을 생각하려고 해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상대방도 틀릴 수 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롭다고 아무랑 친해지지 마시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